있다. 논 이야기 오늘 좀 나갈 거고 시존 이따가 먹이자. 의미가 있어서. 그럼 우리 논 이야기 나가면 1-3 하고 2-2 빼고는 다 나갔네. 중간고사 이 정도까지 안 되겠나 싶긴 하다. 2-1 아니면 4-1에서 뭐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봐야 안 알겠나 싶다. 일단 시간 되면 제망매가는 정석과 4-1은 좀 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안 되면 일단 모의고사 조금 풀어야 되거든. 우리 3월달에 되면. 3월 언제 치노 모의고사가? 10, 12인가? 3월 그래. 3월 15일이 그 뭐더라? 3월 15일 뭔 날인지 알아? 내 생일이. 별표의 나이. 예. 자, 제만식의 논 이야기인데 어렵지는 않을 건데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돼 우리가. 이 작품은 한번 보자. 오른쪽에. 자,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 그리고 일제강점기 됐어. 해방에 이르는 시기에 토지 문제가 있을 거야, 얘들아. 이런 게 있잖아. 일제강점기 때 너희가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은 땅을 팔았어. 근데 해방이 됐어. 그 땅은 누구 땅이냐, 이제 이게 문제지 않나. 내가 예를 들면 돈을 받고 팔았어.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도망을 가든지 하면 날았게 될 건데, 막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뺏겼어. 원래 뭐 1,000원짜리인데 10원 받고 내가 팔았어, 만약에 고문 당해가지고. 그럼 억울하지 않나? 해방이 됐어. 와, 해방이 됐다. 넌 이제 내가 찾을 수 있겠다 이랬는데 나라에서 그냥 자기들 거를 갖고 가. 그리고 다시 사래.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됐거든, 우리가. 그러면서 당시의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고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의의가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갈래도 단편 소설이고 풍자 소설이고 뭔가를 비판하는 것 같다. 그치? 아까 우리 위에서 부조리를 비판한다 했으니까 풍자하는 거고, 모르는 말이나 이해 안 되는 것은 바로 물으면 된다. 혜미야. 얘들도 잘 모른다. 개코도 잘 아나? 뭐 개코도 모르잖아. 성격은 풍자, 비판, 제재는 이런 거고, 주제 강복 직후에 국가의 토지 정책, 국가보다는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또 소시민적인 이 주인공이 있어. 이 항덕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삶도 비판하고 나라의 어떤 정책도 비판하고,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했던 이 소시민적인 일반적인 시민이라 생각하면 돼. 일반 우리들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정의나 의리나 이런 거 알긴 하지만 사실 돈 앞에서 그런 걸 지키기 좀 힘든 그런 소시민적인 삶들. 특징은 시대가 변하면서 심리가 이제 변할 거고 봐야 되고, 이게 중요하대. 2번 별표의 날인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상징적 소재를 통해 제시할 건데, 내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 인물의 냉소적 차가운, 뭔가 우리가 비판할 때 좀 차가운, 우리가 조소라 하잖아. 하이 이런 거야. 냉소적이라는 건 약간 비웃음에 가깝거든. 조소 냉소라는 건 시대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을 할 거고, 시간이 역전으로 돼 있어 얘들아.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게 역전이고 시간이 순서대로 가는 게 순행이지. 순행이라면 틀려. 현재 얘기를 놨다가 과거 얘기로 넘어갈 건데 우리 책에는 그게 잘 나오지는 않아.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일단 책을 한번 보자. 교재를 보면 줄거리부터 내가 가볼게. 구한말 한동문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했어 얘들아. 10서마지기 정도? 한 7마지기 정도? 예, 두 자리 논도 장만할 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러나 고을에 원이 있어. 뭐 사또 같은 사람. 지금 우리가 내가 아는 거는 뭐 변사또 할 때 그런 사또 같은 사람. 고을에 수령, 우두머리 다 적어놔. 그 고을에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한동문 아버지한테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씌워 그 땅을 뺏으려고 했겠지. 옥에서 풀어준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열서마지기의 논을 빼앗아 버려. 그럼 7마지기밖에 지금 안 남았다. 그치? 남아있는 게 지금 7마지기가 남아있고, 이후 경술련이 되자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을 하게 돼. 자, 가보자, 민준아.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원통이 여겼대. 자, 일제강점기가 됐어.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것을 원통하고 여겼어, 그지? 근데 한생호는 그렇지 않아. 한생호는 입장에서는 나라라는 게 자기한테 해준 게 없어. 기껏해봤자 열심히 살던 아빠 뭐 논이나 이런 거 다 뺏어가고 뭐 의미가 없어. 조선일 때는 나라의 고을의 이 원인 이 사람들 지배층이 자기들 못 살게 굴었고, 일제강점기가 되면 일본 놈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굴어. 야한테 변한 게 없어 사실. 그 이름만 바뀐 거야.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사실 자기한테는. 가보자. 한생호는 세몬 같은 사람으로는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저 극간 놈에 붙어야지. 따라온다. 깐놈의 나라 지원이 잘 망했지. 잘 망했다. 아이고 시원스럽게 잘 망했네. 좋아 씨. 라고 했어. 한세몬 같은 사람으로는 음,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나라라는 건 백성한테 고통이야 사실. 못 살게 굴잖아 맨날. 고마운 게 없어. 꼭 있어야 할 뭐 요긴한 중요한 것도 아니야 한생원한테는. 뭐 나라가 뭐 조선이든 일본이든 대한민국이든 뭐 중요해? 안 중요해. 음. 하나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또 꼭 있어야 할 여기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나라라는 그런 나라를 고통이고 고마운 것 한 개도 없고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닌 그런 나라를 도로 되찾았대. 강복이 됐어. 기쁘겠어? 에이, 안 기뻐. 선법 오른쪽에 보면 어떤 일이 행하여진 후 곧바로 뭐 이런 뜻이 있지, 그지? 감격이 일어나질 않아. 그건 일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지? 의당한 거야. 당연한 거야. 해방이 됐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되겠어 내한테? 안 되겠지. 논수 마지기에서 열서 마지기를 빼앗기고 나니 옛날 과거에 아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빠가 논이 한 20마지기 정도 있었는데 열서마지기 한 13개 정도를 빼앗기고 나니까 원통한 것도 원통한 것이지만 앞으로 일이 딱하다. 아,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을 했어. 그때 빼앗길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과거랑 현재하고 왔다 갔다 하지 지금. 논이나 겨우 7마지기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계속 읽으면 돼. 할일 없이 남의 뒷돈으로서 할 일 없이 할 일 없이 라고 나오면 틀려. X 해. 저거 뭘 고민해. 할 일 없이 나오면 틀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뜻이야. 근데 할 일 없이로 딱 나온다 시험에. 그 보충을 하여야 하였다. 남의 새 톤을 얻었어. 소작을 했다는 거겠지, 그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세금을 주고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 소작인이 됐다는 거야. 소작인 정도는 알잖아, 우리가, 그지? 음. 그러나 남의 스토는 소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 남의 땅을 빌리면 새 톤은 도지를 물어야 그 세금을 줘야 되잖아. 사용에는 사용료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힘은 내 논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 힘은 고생은 자기 논 지을 때랑 마찬가지로 들어. 힘들어. 근데 가을에 가서 자기가 차지하는 건 반은 도주를 줘야 되고 뭐 반은 자기가 가져오는데 절반이 못 되는 경우도 많대. 그럼 땅 주인이 한 6,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4 정도 가지고 온단 말이야. 옛날 소작이 그랬지.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부조리 같은 것도 있었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의 세토를 소작 아니할 수는 없다. 그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소작을 해야지. 소작을 아니할 수는 없었대. 자, 이리하여 한 생원내는 나라 명색이 망하지 않고 내 나라로 있을 적부터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나라 명색이 나라 이름이 그나마 있을 때 일제강점기가 되지 않았을 때도 소작인이고 나라가 없는 지금 일제강점기 때도 소작농이야. 다 적어놔. 쌤 얘기하는 거 무조건 적으면 돼. 경술년 나라가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단 말이야. 시작되고 36년 동안 일본의 다스림 밑에서도 30년 동안 또 계속 가난한 소작농이었어. 그리고 속담에 자 이거 네모 넣자. 남의 불에 개잡기 오른쪽에 보면 남의 덕택으로 거저 이익을 보게 됐다는 거거든. 죽거나 남의 덕택으로 거저 이익을 보게 됐다라는 거. 사실 강복이라는 게 전적으로 우리 힘으로 이룬 게 아니잖아. 사실은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건 아니잖아. 일본이 망해서 강복이 됐다라는 걸 약간 좀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남의 불에 뭐 개 잡는 걸로 남의 덕에 나라를 도로 찾기는 하였다지만 도로 찾긴 했지만 한국 말년의 나라만을 여겨 한국 말년의 나라만을 여겨 구한말 때를 생각하면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나라의 꼬라지를 생각해 보면 그 나라가 오죽할 리 없고 그 나라라는 게 다시 찾았다고 해서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겠지, 그지? 똑같을 거고, 똑같을 거고. 무조건 다 적어. 태경아 밑에 있어도 적고 설명을 적어. 알아도 적어보고 자꾸 적어야 돼. 여전히 남의 세토나 지어놓는 가난한 소작농이는 일반인이었으나 구한말에도 소작농이었고 일제강점기 때도 소작농이었고 강복이 되면 뭐해 똑같이 난 소작농인데 뭐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사실 이 말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찾는다는 건 단순히 이렇게 계산적으로 뭔가 내한테 이익이 된다, 이익이 안 된다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민족성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런 게 아까 전에 우리가 주제 2에서 국가보다는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비판을 하겠지. 자, 일본이 항복을 하던 바로 전에 3, 4년쯤에 일제강점기 끝나기 한 3, 4년쯤에 해주나 공출이야 진문이야 하면서 공출로 사람들이 벌었던 곡식을 막 뺏어가 징용으로 해서 강제로 막 군대에 보내고 강제로 끌고 와서 뭐 노동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더란 말이야. 일본 애들이 망하기 전에. 그러면서 벼랑간 군생활과 불안이 생겼던 것이지. 그때 조금 뭐 좀 군색해지고 불안했던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밖에는 나라가 망하여 없어졌다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특별히 더 불안하거나 가난하지는 않았대. 똑같았대. 자기는 일본의 속국 백성으로 사는 것과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거랑 그지?
경술련 이전 나라가 있어. 경술령 이전, 끊어봐. 경술령 이전 나라가 있어가지고 조선 백성으로 살았던 적,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낫다는 거야, 준아? 똑같다는 거지, 물콩네. 별량 못할 것이 없었대. 똑같았대. 똑같았대. 둘 다 힘들게 사는데 뭐. 둘 다 힘들게 사는데. 여전히 한생호는 계속 여전히 남의 남의 세포를 지어 절반 이상이나 무지를 물고 그 나머지를 천신하는 가난한 소장이며 똑같아. 순사나 이리이나 면성이들의 교만과 압박보다 못한 것도 없거니와 더할 것도 없고 탄간오리가 괴롭히던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때 뭐 일제 순사나 일제 1인들 일본 사람들이나 각 지방에 있는 면석이들, 각 지방에 좀 뭐 높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될까요, 그냥. 얘들이 교만을 부리고 압박하는 거나, 나라가 없을 때 탄간오리들이 백성들을 교만하고 압박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결국에. 그냥 그게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밖에 차이가 없는 거야, 한승원 입장에서는. 그게 참 문제지, 그지? 독립이 된 이 앞으로도 독립이 돼도 그것이 천지개벽이 아니라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천지가 개벽되지 않는 이상 하늘과 땅이 막 변하는 거거든.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가난한 농투성이가 느닷없이 부자 장자 될 이치가 없는 것이 부자나 장자나 뭐 같은 말인데, 아무튼 내가 부자가 될 방법은 없어. 원아전 토반이나 일본놈 대신에 만만하고 가난한 농투성이를 핍박하는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났다. 원, 아전, 토반, 일본 놈들 자기를 괴롭히던 이런 놈 대신에 또 만만하고 가난한 농구성이를 핍박하는 건세 있는 양반들이 또 생길 거 아니야. 에이, 똑같이 그럼 뭐.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아 다시금 조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도 신통하거나 반가울 것이 없었다.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다가 때리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세미는 국가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았다. 예전에 구한말 때 원, 토반 같은 이런 아전 같은, 원이나 아전이나 토반 같은 구한말 때 어떤 관리들, 뭐 지배층들 한테 괴롭힘 당하면서도 살아봤고, 전하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대질하고 남매간에 혼인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외인들이 저희가 주인을 두고서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훈병을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도야지 대접을 하고 공추를 내어라 진동을 나가거라 야매를 하지 마라 하면서 국가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를 않는 도무지 그럴 마음이 나오지를 않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넣으면 될까? A는 뭔가 억지로 해야 되는 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억지로 적으면 돼. 그럼 4번 문제 답이 나올 거고, 그런 노릇을 시키는 백성으로 살아봤어. 즉 일제강점기도 살아봤어. 살아보니 결국 나라는 쓸모가 없는 거구나, 나에겐 아무 변화도 없구나, 나는 똑같구나 느꼈다는 거겠지. 결국 그렇게 살고 보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 내 나라건 나는
남의 나라건 있었댔자 백성에게 고통이나 고통이나 주는 거야. 가고 고발할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다. 물건이라 생각을 하는 거지. 쓸데기 없는 물건, 나라를. 사실 그렇지만 않잖아, 그지 우리가 나라라는 게.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한덕무는 그때 일제 강점기 때 일곱 마지기 논으로는 살림이 어려웠어. 술과 노름까지 좋아하는 탓에 많은 빚을 지게 됐어. 이때 시세에 일반적인 가격이 시세거든. 일반적인 가격에 갑절로 2배로 논을 사겠다는 일본인 길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한테 남은 논을 다 팔아. 한동무는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새 논을 살 생각이었는데 이미 다른 땅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 얘들아. 그 사지를 못했어. 그리고 반년 만에 뭐 노름을 하고 술도 먹고 해서 남은 돈도 다 날려버렸어. 자, 35년이 지난 후에 한동무는 일본이 항복하고 일본 사람들이 토지와 재산을 버리고 쫓겨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인 길천에게 팔았던 땅이 죽어보자 다시 자기 것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막 들떠. 원래 내 거였으니까 내가 일본 사람한테 판 거니까 그걸 일본 사람이 그냥 놔두고 도망가 버리면 그건 내 땅이잖아 라는 생각을 한 거야. 90페이지에 보면 줄거리 두 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 지금 생략되어 있긴 한데 길천이한테 땅을 판 이유가 시세에 갑절로 줘서 판 이유도 있고 팔 때부터 한덕무는 일본인들이 쫓겨가면 그 논이 다시 자기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런 판단을 한 거야 얘는. 그래서 흔쾌히 판 거야. 언젠가는 이놈들 도망가겠지. 그래 빨리 강복이 되면 좋겠어. 국가에 대한 어떤 강복의 개념보다 땅이 자기께 될 거니까 강복이 되기를 원해 왔었어. 근데 마침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자기 예상대로 된 거야. 자기 생각대로. 아싸 이건 100% 내 거다. 이제 예 내가 찾으러 가야지 한단 말이야 이제. 자 가보자 태경아. 말은 혀 고부라진 소리로 몸은 새로이 비틀거리면서 금생원 직감으로 뒤섞고 뭐 한 잔 마셨나 봐. 뭐 기분 좋았겠지. 아 땅을 찾을 수 있겠다. 기분 좋았나 봐. 이청이 걸어가고 있어. 나가다 보는 젊은 사람 가가지고 음. 한생원 왜 이랬어요? 돈 벌어 간다. 논 보러 간다 이놈아. 다시 내 땅이 된 내 논 보러 간다.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이건 자, 너도 다른 사람처럼 한덕문이가 길천이한테 논 팔아 먹던데 낫구나 라는 말 많이 하고 다녔지. 자, 그게 뭔 의미냐 하면 오른쪽에 봐봐. 한덕문이 술과 노름으로 빚을 졌잖아. 그리고 일곱 마지로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됐어. 그래서 일본인 길천이에게 시세 갑절로 논을 팔았단 말이야. 팔면서 사람들이 막 물어. 그 당시에 팔았을 때 너 왜 논을 팔았어? 논은 있어야지 하니까 한동문이가 사람들한테 일본이 망해서 일본인들이 쫓겨가면 그 땅이 도로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어. 호언장담을 했어. 큰 소리를 치고 다닌 거야. 한동무는 논을 판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을 감싸기 위해서 근거 없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근거 없는 소리를 막 한 거지,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런 한동훈의 모습을 보고, 한동훈이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던 때 났구나, 이런 식으로 속담을 만드는 거야. 그 속담은 한동훈의 히똠 싫었음을 비웃으면서, 에이,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어? 안 일어날걸? 에이, 근데 쟤는 왜 저런 일 일어난다고 호언장담하지? 라면 좀 비꼬면서 이 말들을 하고 다닌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근데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했는 그 말이 맞게 됐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 그런 소리 이제 나와? 이제 안 나오지? 아이고 봐, 내 말이 맞지? 라고 한 거야. 이 마을 사람한테, 청년한테. 가보자. 잉? 나 외상수 그래, 외상술 한 잔 마셨다. 왜? 눈 차렸으니까 또 알아서 술값 갚으려고. 넌 이제 찾았어. 그러면 그 돈을 또 팔 거야. 그 돈 생기면 뭐 술값 갚으면 되고, 남는 돈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오만 상상을 다 하는 거지. 그러면 한 35개 만에 돈을 갚게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내게 될 걸 혼자 막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더라. 우리 용기 물려줘야지. 아들이 하나 있었나 봐.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는 다 안 팔고 물려줄 거야. 이제 오만상 계획을 다 하는 거야.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다 했어. 참 용기를 요새 용길이 요새 집에 있나요? 묻는 거야. 있지. 개천이한테 팔아먹었을 거야. 저 음료사는 웬만한 거 자, 저 읍내에 사는 영남이라는 애가요. 그래. 영남이라는 애가요. 표시해놔. 영남이라는 애가요. 삼판을 하나 샀어요. 삼판을 하나 샀어요. 뭐 나무를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이 삼판인데 하나 샀대, 영남이가. 거기서 이제 벌목을 하는 거야. 이제 나무를 벨 거야. 이 동네 사람들 들어와서 나무 비워주고 나무를 베어주고, 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주고,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영남이가 산 삼판에 가서. 그 대신 우죽 가져가라고 하니까 알바비를 이제 우죽으로 주나 봐. 그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용결이도 그 며칠 보내서 그 뗄나무라도 좀 장만에 가시죠. 좀 알바 좀 시켜 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영남이가 산 이 삼판은 한동문이가 길천이에게 판 거야. 동문이는 길천에 논만 판 게 아니고 이 삼판도 팔았어, 얘들아. 이 산도 팔았어. 근데 그걸 기억 못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근데 이 말 딱 들으니까 이제 무슨 생각 들겠어? 그 삼판 내가 길천에 판 건데, 그럼 그 삼판도 내 건데? 그럼 지금 내 산에서 영남이라는 놈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나무를 벤다는 거잖아.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찾으러 가는 거야, 이제 또 이것도 막. 근데 영남이는 삼판을 샀다 그랬어. 길천이한테 샀겠지. 길천이라 일본 사람이 일본으로 도망가기 전에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팔았겠지, 영남이한테. 그럼 이건 영남이께 맞잖아. 그치, 영남이께 맞지. 이거는 무조건 맞지.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근데 열을 받을까, 이제. 가보자. 그거니까 오늘 돌을 찾았는데 돈만 찾으면 뗄나무는 없어도 가지나요? 돈도 없어도 35개나 들고 에이, 우리 아들 이제 뭐 부자인데 뭐. 내가 부자가 되는데 뭐 아들이 그런 데 가서 뭐 알바를 꼭 해야 되겠어? 안 해도 돼. 막 그런단 말이야. 참 그러지 마시고 며칠 보내세요. 어서 다 비워버려야 할 텐데 도무지 사람을 믿고 그러니 절대로 부디 그렇게하도록 서둘러 달라고. 백만이가 영감만 부탁을 했어요. 바로 동네에서 가졌겠다. 전 나를 수월해. 이 가졌던 자, 별표 놓자. 저 가재골이라는 골짜기에 있는 그
길천이 농장의 맷갓이래요. 그걸 영남이가 사서 벌목을 하고 있대요. 그래. 뭐? 그래. 뭐? 한세원은 벼랑간 정신이 거절하면서 되어든다. 가족들의 길서울은 농장 맷갓이라고. 왜라니 그 맷갓이 가능하자. 아니 그 맷갓이 누구 맷갓이? 누구 맷갓이야? 누구 맷갓인데 지 맘대로 그러고 있어? 길천 농장 맷갓 아니요? 그걸 영남에서 일인들이 이번에 거들이 난 바람에 농장 살리를 감독하자 강서방한테 길천이가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이 강서방이라는 사람한테 위임장을 줬을 거고, 그걸 강서방한테서 영남이가 샀겠지. 그지? 근데 이건 합법적인 거겠지, 사실은. 이런 도적놈들, 이런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들, 지금도 벌목을 하고 있어? 물어. 오늘부터 시작했다는 기련천과 날 부른다는 분들이 한세원은 선방 뒤쪽으로 가세골을 향하여 들은 거다. 음, 소를 잘 자라서 소나무도 잘 안 자라고. 개간하여 밭을 만들자 하여 키우고 아유, 개간해서 밭을 만들려니까 또 힘도 별로 안 들, 힘도 너무 지금 많이 들고. 있으나 마나한 내가 분장이 맷갓이 하나 있었나 봐. 해미할 거 보자. 한 3천 정도 됐대. 그다지 크지도 못한 것이었다. 이 맷갓을 한생원은 길천이에다가 눈을 팔게 믿음인지 그 이름인지 돈은 아쉽고 한 판에 또한 어수룩히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다. 길천은 그 맷갓에다 낙엽송을 심어 길천이가 이제 낙엽송을 심었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아주 한가한 생명이 아주 멋있게 됐대. 나무들이 잘 컸대. 늙은이의 총기로 논을 두고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리야 깜빡 맷값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할 듯 마련이다. 음, 마침 전신줄 감에 쪽쪽 꽂은 낙엽송이 총총 들이섰다. 전신주로 쓸만한 쭉쭉 곧은 낙엽 소나무들이 막 서 있더래. 비싸게 팔리거든. 되게 아까워 보이는 나무였다. 한 서너 신하가 한편에서부터 깡그리 베어눕히고 일변 우죽을 치고 왔다. 음, 이놈, 이 불안당 놈들. 이 맷값 벌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야? 어떤 놈들이 남의 맷갓에 와서 벌목을 해. 그러는 거지, 자기는. 지거라 생각하는 거지.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뻔히 바라다보고 썼다. 이놈, 너로구나. 한생원은 영남이라는 인내 사람 벌목주의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기듯이 지팡이를 들었는다. 명색이 읍사람이라서 촌농토성이에게 무단히 해검당하면서 공수하거나 늙은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막 대들지, 영남이 도잉. 이놈, 내가 왜 이 맷갓을 손을 대느냐? 무슨 상관이야? 어째 이놈아 상관이 없느냐? 우리 맷갓이겠네. 내 맷갓이다. 한문덕이 맷갓이다 이놈. 내 거야. 한동문이 거야, 이놈아. 어허, 내 별꼴 다 보니 괜시리 술잔 둔질거리들라 고이 삭히진 아니하고서 나 있게 먹은 것이 왜 남 일하는 데 와서 행하기. 말이 어렵지, 미야. 늙은이 다리 뺐다고 부러지지 말란 법이야. 다리 뭉뚱이 부러집니다. 여기서 뭐 술 들고 왜 술 주정을 하세요, 현진아?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구 나도 죽자. 대체 내력을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이 야른지 내
대력을 얘기해봐요. 이 맥같이 그새까진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이 독립했으니까 쭉 보자. 조선이 독립됐으니까 이제 내 거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어째 길천의 맥같이 한동문이 것이 되는고 길천인 1인들은 땅을 죄다 내놓고 가니까 그전 임자와 내놓고 하니까 그 전에 임자들이 도를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 오오 인혁이 듣는 이를 낮춰서 말하는 거야. 이놈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야. 이 맥같을 전에 길천이한테다 팔았다. 그랬으니까 1인들이 땅을 다 내놓고 가니까 인혁은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그래서 공짜로 차지하겠다. 그래. 그래서 뭐 그게 뭐 같은 소리 인간지 해두고 어서 없어져 버려. 난 버젓이 길천 농장을 살린 관리인 강태식이한테 나는 강태식이한테 10%원 돈 2,000원 주고 계약서 받고 산 거요. 강태식인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고 팔고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그래. 옛날에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 자, 지금부터 발표해 놓자. 815부터 겁나 나라. 세무줄.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지금. 자, 전작가 시점에서 이제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설명을 해줘. 시대 상황이 어떻다 하는 거를. 8.15 직후에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률이 서기 전에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속에 이익에 눈이 밝은 무리들은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가지고 같이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재산을 부당 처분해서 이익을 많이 얻은 일이 많았대. 이 삼판 사건도 그런 것의 일종이었다는 거야. 결국 돈을 번 거는 뭐 이 강서방인가 김서방인가 이 사람 아이가. 결국에. 오른쪽 위에 보면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 별표도 해놓고 현빈아 읽어보자. 서술자 개입 나온다.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 서술자의 개입. 해방 후 혼란한 틈을 타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가로챈 사람들이 많았다는 당시의 사회상 당시의 시대상 사회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그만큼 당시의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지, 그지? 자, 또 나올 거야 이제. 그 뒤 훨씬 지나서 위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한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일본 사람들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라는 소문이 들렸어. 그 밑에 보면 강복 이후에 무상 몰수, 돈을 안 받고 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몰수를 해. 뺏어가. 그리고 다시 조선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분배를 할 거야. 그게 이제 그 당시 국가의 토지 정책이었어. 그럼 한동문은 이제 공짜로 자기 땅을 못 찾아. 그렇지? 그렇게 기대했던 자신의 기대가 전부 다 사라져 버리겠지. 자, 이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 나라에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다면 한생활은 그 논 일곱 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거다. 차지할 수 없겠지. 물론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거다. 한세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했대. 한세원은 화가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한테 갔대. 뭐 마을의 어떤 우두머리라 생각하면 될 거야. 그분한테 가서 그래 1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고 사라고 마련을 했다면서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들 하는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조선의 제가 되었다.
오른쪽 읽기 중 활동 한번 보자. 바로 옆에 예시답안도 발표해놓고 민준아 가난한 농민들은 가난한 농민들은 강복이 되어 국가가 세울 수 준비되면 자신들의 삶도 좋아지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겠지, 그지? 그러나 일제의 야부를 일삼던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고통을 아, 불렀다. 그렇지, 그자. 농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토지 정책 역시 기존의 친일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물수 유상 분배 방식으로 결정되어 돈 있는 사람이 그거 다 사갈 거 아니야. 가난한 농민들은 더욱 큰 상실감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랬단다. 계속 가보자.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 그걸 그렇게 미련을 마련을 했어.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다 모아 말라 비틀어져야 뭐 말라 비틀어진 나라가 이씨. 나라 명색이 되게 뭘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엔 1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저희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1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가만 놔두면 가만둬 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되고 백성의 것이 되는 거를 왜?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뺏어서 팔아먹어. 그걸 빨아먹으려 그래 나라에서. 땅 행사가 어디 있다던가. 한생원은 그 논이랑 백가시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벗었으니까 인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 맞는 말이지 결국은 사실.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났으니까 도로 내 것이 되어야지. 아전인수라 한다 그지?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지. 자기 밭에만 물을 댄다 뭐 이런 건데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뭔가 해석을 하는 거. 무슨 말이야? 그걸 무슨 타계 나라가 뺏을 명으로 들어.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둘러다 대긴 잘될 허이. 궁동내지 가보게나. 핑계 없는 무덤 있던가. 저 병신년에 원놈 김가가 우리 논 12가지기 뺏을 쟤도 핑계는 다 있었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뺏어가네. 아이고 씨 나라라는 게 뭐 이래 이거지.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염려를 하실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느라면 나라에서 다 오글지 않도록 처남이 말했죠. 아이고 됐어. 난 오늘부로 다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돌아갈래. 줄거놓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라가 필요 없다는 어떤 국가관 가지고 있지. 이거 잘못이지 사실은. 근데 제길 해주나. 제길 36년도 나라 없이 살아왔으렸구나. 아니 글쎄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뭘 좀 고마운 것을 해주어야 백성도 나라를 믿고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고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어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이야. 그러고는 털고 일어서면서 혼잣말.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아이고 내 독립했다고 했을 때 만세 안 부르기 참 잘했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지? 자 넘어가 보면 다른 부분들은 읽어보고 우리가 안 읽었던 부분 읽기 중 활동이라 이런 거 다 읽고 99페이지에 갈로 2번이 제일 중요해. 태경아 읽어볼게. 왼쪽에 갈로 2번. 작가는 사건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친일 세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이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의인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주도도 상세히 비판하고 있다. 그렇단다.
자, 100페이지에 다른 것들 다 읽어보고 오른쪽에 이미지로 쏙쏙 있지? 오른쪽에 이미지로 쏙쏙 그것만 별표나 요거 혜미가 한번 읽어볼까? 작가가 있고 자 작가 한동훈도 비판합니다. 어떻게?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한 채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국가도 비판을 하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친일 세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추가됩니다. 101페이지에 정리하기, 확인하기, OX 꼭 해보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안 읽은 거 읽고 한번 풀어봐봐. 우리 미래의 시조도 매겼나? 매겨야 되나? 오늘 성의가 없어서 일단 그거는